자, 영상 촬영됩니다. 영상 촬영돼요. 이거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없나? 아, 어떻게 하면 좀 여기를 조금 하면은 이거를 조금 이게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불빛 반짝이는 거 보이는 이게 채운 것 같다. 더 이상 안 됐다.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거 쓰러지 먹을게요. 뭐라고요? 쓰러지 먹을게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쓰러지 먹을게요. 다시 넣어 올려야 돼. 건들 것 같아요. 부탁 좀 할게, 태희야. 미안. 태희 어떻게 앞으로 올려 그러면? 아니요. 얘들아, 참고로 심영동은 이해만 똑바로 하면 된다. 이해만. 알았어요? 이해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고 심영동은 조금 아니, 미안이지만 이해만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 없을 거야. 하나만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잊지 마세요. 자, 졸지 마시고요. 졸지 마시고요. 자, 준비됐어요?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험에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내서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랄게요. 알았어요? 자, 빨리 넘치게 한번 해볼게요. 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집중, 집중, 집중. 나바오에 대한 코드 투 코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바오의 이야기들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미국에 있는 어떤 동부 쪽에서 중부로 가는 지역에 큰 땅덩어리가 있는 그 지역이야. 거기에 나바오들의 터전이 있고, 그 나바오들이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애환도 있고, 하지만 전쟁에 큰 역할을 할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야. 자, 미군에게 있어서 미군들, 말 그대로 미군들에게 있어서 통신이라는 것들, 이 통신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문제였었어. 언제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요. 자, 미군에게 있어서 이 통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일본의 말 그대로 암호에 독한 애들이 잘 봐, 증명을 했는데 스스로 증명을 너무 대단하게 한 거야. 어댑트야. 자, 별표 이 단어. 자, 굉장히 잘한 거야. 특히 뭐야? 탑 시크릿 밀리터리 코드를요,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버린 거야. 기본적으로요. 자, 심지어 이러한 장치가 만들어지자마자 아주 빠르게 대다수를 다 개박살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승진한 거야. 지들이 되게 힘들게 코드를 만들었는데 일본 애들이 다 분석해버리니까. 그 이유는 뭐냐? Many of the Japanese code breakers 자체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영어를 배웠는데 너무나 영어의 구어체적인 표현도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슬랭이라든가 심지어 비속어까지, 별표 비속어까지 어떻게 해요? 완성을 시켜버린 거야. 실제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미군에서의 전쟁 계획 자체가 적에게 바로바로 들키는 거야. 아, 내가 이쪽을 공격해야지, 저쪽을 포격해야지, 이런 계획도 있잖아. 이 계획을 짜서 쭉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바로 알아쳐 버리는 거야. 보면은, 자, 심지어 아직 operational, 운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아직도 실행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걸려버리는 거야. 미쳐버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appear to be no workable solution. no workable solution 밑줄. 자, 가능한 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런 사람 잊지 마세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필립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존스턴 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등장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좀 얘가 베테랑이라는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에 참가했었던 사람인 건 맞지만 이 사람이 무슨 나바오족인지 암호를 해독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해. 하지만 이 사람이 자, 어떤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은 뭐냐? 정말 비밀스러운 군대 코드를 만들겠다는 거야. 즉 뭘 만들겠다는 거야? 암호 코드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했는데, 그 야심찬 계획이 바로 나바오 언어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은요, 자, 어때요? 이 나바오 언어가 굉장히 능숙했었고,
그 나바오 언어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많은 단어들이 봐봐 성조 사용되는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기 때문이야. 우리 베트남 살기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 성조 하나에 의미가 다 바뀌는 거야. 중국어도 마찬가지야. 마 다 달라요. 성조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우리 귀에서는 내가 마 하더라도 우리 귀에 다 마로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암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본이 파악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 봐요. 실제로 그 언어는 실제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 누구에게요?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포인트였어. 이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나바오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채택했었던 것은 조금 미안하지만 미군에게는 굉장히 신의 한 수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완전 좀 멘붕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지. 요 포인트를 보면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나바오 언어에 대해서 쓰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그 나바오 스피커들에 대한 이 사용에 의해서 실제로요 뭐가 된 거야? 그냥 성공도 아니야. Great success야.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자, 이 나바오 단어들을 코드로 사용함으로써 드디어 이 미군의 군대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군인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버린 거야. 내가 말해도 얘는 절대 못 알아들을 거라는 자신감이 붙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느껴버린 거지. 이거 포인트야. 잊지 마세요. 말은 조심하는 게 맞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한국 가면 어색한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말을 하는데 내가 쓰는 말을 옆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생각에 신기해. 우리 여기서는 막 해도 좀 미안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나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내 아내랑도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절대 쟤네들이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가서 커피숍 가서 밥 먹어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옆 사람이 다 알아듣는다는 생각에 좀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아무튼요 이때 이 미군 부대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떤 코드를 해도 일본 애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코드 토컬스에 대한 그 효율성 자체가 드디어 이 전쟁에서 큰 역할로 증명이 되는 거야. 실제로요. 이걸 그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야. 일본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그 윗지역 중국까지 해서 그 밑에 지역을 다 먹었어요.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된가? 그 일본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섬인데 이 이오지마라는 섬이 미군에게 있어서 일본에게 있어서 굉장히 군수물자를 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전쟁에 그 필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드디어 미국이 점령을 해버려. 즉 이것은 일본에게 물자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역을 다 먹었었는데 그 다 먹었던 지역들이 다 토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일본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 그런 배경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존재이고 지금도 이 6명을 기리고자 그들의 동상이 있어요. 참고로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주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바로 그 파시픽 캠페인이야. 그 태평양 지역의 전쟁의 주요한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6명의 이 나바오 코드 토컬스야, 이 암호 해독관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서 안전한 통신을 전쟁 기간 동안에 베풀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실제로요. 아무튼 그 위대한 6명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미군의 어떤 승리 자체는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잊지 마세요. 이 미국 그 당시 통신병들은요 그 굉장히 20몇 킬로, 30킬로 가까이 되는 이 통신 장비를 가지고 막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야 됐었어. 그런 이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들을 기리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좋습니다. 내용만 이해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가자. Empire State Building입니다.
안다 나는 진짜. 진규가 너랑 자, 가자. 저렇게 저절로 나와. 자, 갑니다. 자, 스탠딩 우뚝선 뭐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454피트 높이로 우뚝선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도 5월 1일 날 개장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서의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1454피트가 어느 정도 높인지 가늠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랜드마크 71가 1100피트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100피트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포인트는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뉴욕의 도시의 상징이 되었었고, 심지어 불가능한 것을 이루었었던 인류의 상징적인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했냐라는 거야. 자, 시작점 뭐야? 에펠타워야. 1889년도에 파리에서 지어진 이 에펠타워가 그 당시 높이가 983피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건축학자들이 세계에 있는 많은 건축학자들이 갑자기 타운티드 별표 뭐가 된 거야? 타운티드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어떤 모티베이션을 당한 거야.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포인트요. 더 높은 뭔가를 짓기 위해서 이런 모티베이티드를 느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자, 20세기 바로 초창기가 됐었을 때 드디어 이 고층 건물에 대한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그도 뭐 그녀도 등등등등 사람들이 나는 더 높이 지으려는 레이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주자를 소개합니다. 자, 메트로폴리턴이라는 라이프타워가 700피트로 1909년도에 시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 지문에서 봤었을 때는 자, 빠르게 이어서 자, 울워스 빌딩이 1913년도에 792피트로 바로 추월. 자, 그러면서요. 자, The Bank of Manhattan 빌딩 자체가 1929년도에 927피트로 또 추월. 이때는 뭐야? 71층짜리 건물이었던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이러한 다른 어떤 구조물들을 이클립스야 능가하기로 결정한 거야. 이클립스 발표. 월식 일식이죠. 얘는요.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문제. 이클립스의 풀이가 올바른 것은 지문에서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식이야? 아니죠. 무엇이죠? 얘는요. 네, 능가하다의 뜻이야. 능가하다의 뜻이야. 잊지 마세요. 자, 누가? 바로 드디어 월터 크라이슬러가 나타나는 거야. 자, 월터 크라이슬러. 이 월터 크라이슬러가 이러한 높은 어떤 빌딩을 내가 이겨내겠다. 내가 이거 할까? 이렇게 좀 더 초월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누구냐? 크라이슬러 코퍼레이션의 창시자였었어요. 자동차 회사야. 얘도 참고로 GM에 있었어. GM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크라이슬러 빌딩을 지으려고 했었던 거야. 실제로요. 크라이슬러 빌딩. 그 높이는 언제요?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비밀로 붙였던 거죠. 왜? 아무도 이 구조물을 능가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비밀로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former vice president. 짠짜잔. 자, GM의 자, former vice president입니다. 실제로요. 누가 나타나요? 바로 존 제이콥. 누가 이거? 매스콥인가? 하여튼 얘가 나타난 거야 이제. 거야. 걔가 나도 그 레이스에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한 거야. 얘도 말 그대로 GM에 있었어. 둘이 경쟁의 구조였던 거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의 포멀 라이벌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이 경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뭐가 된 거야? 34번가에 있는 거, 5번가에 있는 거, 약 얼마? $16 million 구입을 해버린 거죠. 이 포인트야. 잊지 마세요. 얘들아, 뭐 이제 지원이가 이제 만약에 미국 가게 되면 이제 알겠지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언니, 이모, 형, 누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미국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소를 물어봐. 주소를 물어봤을 때 몇 번 가요? 이렇게 물어봐봐. 그럼 그 사람이
나 1번 가야 진짜 부자야. 즉 이 말 그대로 몇 번 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미안하지만 가난한 집이에요. 지원아 몇 번가요? 보세요. 걱지 마세요. 잘 봐. 얘가 5번 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구입한 거야? 어디야? 얘 5번 가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구입한 거야? 그렇죠. 34번. 총 몇 개의 블락이었던 거냐? 그러면은 이과 몇 개의 블락이야? 5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34번가까지의 어떤 블락을 납부해 줄 거예요. 얼마에 대한 거? 이과. 이과. 몇 번? 서현아 너도 이거잖아. 빨리 못하. 29? 지금 뭔가 망신시키는 오케이. 아니에요. 몇 번가? 몇 개야 이거? 아니야. 31. 30이요. 30. 왜? 1 더해요. 10분의 1 더야지. 이거 망신 고소해요. 부끄럽다 지금. 지금 다 이상쌤 때문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블럭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좀 집이 그래도 좀 몇 개 있으니까 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거라 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구입한 거야. 이게 바로 세계 최고의 말 그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시작이었던 거지. 이게 잊지 마세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입한 후에 이 라스콥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건축 회사를 고용하는데 뭐 이런 건축회사 이런 건축회사를 구입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고용한 거지. 왜? 뭘 위해서요? 새로운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건물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높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요청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야? 현재 기술에서 최고의 높은 빌딩을 만들려고 주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램브가 드디어 간단하지만 논리적인 계획을 짜는데 그게 뭐냐면은 Inner Pyramid of Shared Spaces야. 얘들아, Shared Space가 무슨 말이야? Shared Space 이게 무슨 말이야? 공용공간인데 이 공용공간을 어디에다가 있다는 거야? 중앙에다가 공용공간을 만든 거야. 그 공용공간은 뭐가 있었어요? Air Circulation System. 야, 지금도 미국은 편지로 한다. 지금도 우편물들을 지금도 왔다 갔다 해. 지금도. 그래서 귀한 서류들은 다 편지로 우편물로 해요. 그럼 봐봐. 위에 꼭대기 7, 80층에서부터 내려가가지고 편지를 하는 거야? 아니죠? 쭉 떨어뜨리는 거야. 쭉 떨어지면 1층에서 쌓여있는 걸 모아가지고 이제 우체부에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 거야. 화장실, 복도 이런 어떤 공용 공간들을 가운데로 하고 그 외곽 지역을 28피트 깊이의 28피트 정도의 공간으로서 사무실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외곽 공간은 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창문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는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지금 그 당시는 이렇게 라이트도 밝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햇빛의 채광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따뜻한 데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갖다 감안해서 만든 구조였던 거야. 그래서 창가 근처로 그 빌딩에 있는 모든 오피스들을 다 둘러싸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빌딩 자체의 원래 계획은 80층짜리였던 거야. 그런데 경쟁자 크라이슬러가 더 크게 디자인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85층까지 올리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거죠. 잊지 마세요. 짠짜잔 죄송합니다. 그런데 라스코 입장에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왜? 크라이슬러가 속임수를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요? 더 높이를 올리려고 그의 빌딩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가 신의 한 수를 하죠. 뭘 결정하게 된 거야? 다킹 스테이션을 설치하려고 했던 거지. 다킹 스테이션 예전에 그림 보여줬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여기다가 다킹 스테이션을 설치해버린 거야. 이 다킹 스테이션이 뭐야?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운송수단했던 이 배, 큰 비행기 배, 이걸 딱 이렇게 매달아놓는 거예요. 이런 다킹 스테이션이었던 거야. 이건요, 잊지 마세요. 자, inflatable airship.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요? 뭐라고 얘기해요? 힘찬 비행기인데 영어로 외우면 되잖아. 뭐야? dirigibles라고 얘기해요. 잊지 마세요. 이게 너희들은 지금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뭐가 된 거야? 에어 트래블. 뭐가 된 거야? 어떤 하늘을 나는 어떤 운송수단으로서는 굉장히 흔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거대한 하늘 나는 배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다가 말 그대로 딱 고정시키려고 했던 그 아이디어였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해서 패신저들을 그 위에 꼭대기에서 정방을 시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보내려는 이 계획이었어요. 얘는 실행 가능해서 불가능했어. 얘는 불가능했어. 자, 봐봐.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걸로 입증이 된 거야. 그 이유가 뭔데? 자, 지상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직원들이 필요했었던 거거든. 왜요? 안전하게 랜딩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다킹 스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었던 거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하려면 많은 어떤 지상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는 거지.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건 신의 한 수였어요. 왜요? 이 다킹 스테이션에 대한 이런 추가 자체가 바로 뭐가 된 거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부가적인 높이. 자, 뭐가 되고자? 최고의 빌딩, 세계에서 최고의 빌딩이 되고자 했었던 그 필요의 부가적인 높이를 주게 된 거야. 즉, 내 말은 만약에 이걸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시험에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결국 자,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1972년도에 오픈할 때까지 이러한 특징을 유지했었다. 그 말은 1972년도까지는 얘가 세계 최고의 빌딩의 자리를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세계 최고의 자리의 빌딩에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짠, 짜잔, 계속 갑니다. 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여러 해 동안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런 랜드마크 스태튜라는 그 지위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랜드마크라는 그 지위 자체는 잘 봐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형에도 충분히 존재했었던 거야. 그 외형 뭐가 있었냐? 봐봐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인 표현들 뭐가 되는 거야? 아트 데코 건축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자, 1920년도와 30년도에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인기가 있었던 디자인 스타일이 좀 있었고요. 자, 뭐야? 되게 대범한 선의 모양, 잘 묘사된 라인의 모습으로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야? 디자인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런. 또 한 가지. 자, A와 B가 뭘 이루어? 대칭을 이루죠. 이런 선의 모양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름다웠었던 거야. 즉 대칭적이었었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꽤 대칭적이었었고, 자, 어때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위에는 확실히 뾰족해 안 뾰족해? 뾰족했었고, 그러면서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안 좁아져? 좁아지는 구조였던 거.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것은 자, 봐봐. 셋백의 사용을 통해서 가능했었던 거야. 셋백은 뭐냐? 잘 봐. 이런 구조야. 짠. 이런 구조. 알았어요? 잊지 마세요. 자, 후퇴식 계단. 이런 구조였던 거야. 잊지 마세요. 자, 후퇴식 계단이었었던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자,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외형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을 연상시켜도 되지 않을까.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건축학자들이 자, 셋백에 대한 사용을 가지고 자, 뭐가 되는 거야? 1년에 정말 눈에 띄는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모습이야. 좀 미안하지만 색다른 어떤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너희가 생각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을 그려냈으니 사람들 보기에 되게 좀 놀라운 어떤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도 이제 이런 어떤 사각형 모양들 이런 것들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눈에 띄는 정말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어줬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짠짜잔, 그 당시에 초기에는요, 빌딩을 디자인할 때
자, 뉴욕시티의 zoning regulation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여기 조그마한 어떤 상가들은 여기 조그마한 건물들은 햇빛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근데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흘러나오는 채광 자체가 다른 빌딩도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런 뉴욕시티의 zoning regulation에 그렇게 부응하고자 만들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그 롯데 호텔인가? 롯데 그 타워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노선도를 바꿨죠? 그거 건물을 짓는가 동시에 기본적으로요. 그 모든 비용 롯데에서 냈어. 자, 그 regulation에 대한 목적 자체는 뭐냐? 자, sunlight를 더 작은 빌딩들에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변에 있는 더 작은 빌딩들에게 쭉쭉쭉쭉쭉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이제 MBTI 어때? MBTI. 자, 힘내. 힘내. 나도 맛있는 자, 갑니다. 자, MBTI야. 너희가 알고 있는 MBTI죠. 지금 16가지인가 MBTI가? 그렇죠. 자, North American Secondary School이야.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북미적을 얘기해. 북미적. 북미적. 자, 세컨더리 몇 학년부터 시작돼요? 중학 중학교예요? 맞아요? 7학년이에요? 8학년부터 시작이다. 12학년까지야. 1학년부터 12학년 걸 엘라멘트리로 해요. 잊지 마세요. 그 세컨더리가 되는 거야. 그 졸업식을 되게 크게 해. 졸업식을. 잊지 마. 딱 졸업식 2번밖에 없어. 그 세컨더리 스쿨에서 많은 북미 지역의 세컨더리 스쿨스에서 학생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 MBTI에 대한 것들을 뭐가 되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요. 제공받아요. 잊지 마세요. 자, 표준화된 테스트였었는데 1940년도 엄마와 딸이 팀을 이루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이콜로지스트 캐서린 쿡 브리기스 그 다음에 이사벨 브리기스 마이어스 이 두 사람이 만들었던 거죠. 기본적으로요. 누가 엄마를 했어? 캐서린. 얘가 엄마고 이사벨이 딸이었던 거야. 신기하죠? 그래요. 너무 신기했어. 엄마와 딸이 이렇게 함께 그렇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던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할게요. 이 MBTI는요 독특했어요. 왜 독특했냐? 다른 저 표준화된 실험과는 달랐었어. 달랐어요. 자, 봐봐. It does not measure traits such as intelligence or math skill이야. 지금 뭐가 된 거야? 지능적인 부분과 수학 시험과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특징을 측정하지 않았어. 자, 쌤 봐봐. 그럼 다른 표준화된 시험들은요, 인텔리전스와 매스를 평가하지 않아? 평가한다. 시험에 나온다. 잊지 마세요. 자, 대신에 자, 템퍼먼트를 바로 측정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이 템퍼먼트 무슨 말이야? 기질을 파악하는 거야. 기질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파악하냐? 선호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요. 그렇게 만들어진 일련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템퍼런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테스트 테이커스에게 합니다. 뭐냐면은 되게 에너자이즈한지 이그소스티드한지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요? 사회적 인터랙션에 대해서요. 그죠? 서연아, 친구들이 집에 있는데 막 불러내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혼자 있고 싶은지? 오케이, 너 어때요? 안 좋아요? 아무도 안 불러내서 오 미안해요.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영이 어떠냐? 집에 있는데 친구 자꾸 불러내는 거야. 좋아해 싫어해?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자, 태준 어때요? 별로예요? 그래요. 아무튼 어때요? 아무튼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되게 어떤 사람인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파악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질문인 거야.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공부와 관련 없으니까 애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을까? 수학 문제 안 풀어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이렇게 시험 보는데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러한 질문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이 기준점들은요. 자, 오직 헐 융이라는 그 작품에서부터만 유리한 거야. 얘는요, 잊지 마세요. exclusively 별표. 얘 작품에게서만 유리한 거야. 잊지 마세요. 이 사람 누구야? 스위스 사이키어트리스트였었고, 바로 뭐가 된 거야? Analytical Psychology의 창시자였던 거야. 이 융은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려고 하는 이 융의 접근은요, 봐봐. 비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탐험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막 수학 문제 풀고 막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야, IQ 테스트가 얼마 있는데 수학 문제 엄청 많이 풀어야 돼. 짜증나고.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좀 수월하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지. 특히 뭐와 같은 꿈, 종교, 신화와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지식 같은 이런 non-scientific resources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했었던 거지. 잊지 마세요. 자, 그의 라이팅에서는, 자, 이거 해석하지 마. 그의 라이팅에서 제안한 건 뭐냐면은 카그니션, 무슨 뜻이야? 인지야, 인식, 인지 이런 것들. 이 우리가 인지는요, 봐봐. 모든 무의식과 의식된 경험이야. 내가 무의식에 대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의식적 경험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총합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지라고 한다. 얘를요, 잊지 마세요. 자, 계속 갑니다. 그는 또한 아주 많은 이론을 제시했어요. 퍼스널리티 발달에 관련된 어떤 인성에 관련된 아주 많은 어떤 이론들을 또한 제시했어.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자, 이 두 가지 생각의 영역, 이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unconscious와 conscious라고 하는 이 생각의 두 가지 영역 사이에서의 밸런스와 인터랙션에 대한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의 무슨 행동과 이런 많은 부분들은 좀 의식적인 부분들과 무의식적인 부분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라 얘들아. 힘내요. 영상을 찍고 있고 그 영상을 너희가 또 본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엑기스 있게 쫙 뺄 수밖에 없어. 한 시간 넘어가면 안 볼 거 아니야. 그렇잖아. 빠르게 빼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힘내세요. 영상 잘 촬영되고 있어요? 알았어요. 너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여기다가 혹시 너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안 돼요. 그렇지 않군요. 미안합니다.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요. 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 따르면은 잘 봐. 이런 퍼스널리티는요. 이런 퍼스널리티는 자, 봐.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는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의 방식이 뭐냐? 바로 컴플렉스를 통해서야. 그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잘 봐. 바로 감정들과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는요 뭐와 연관되어 있어? 어떤 전형적이고 트라우마틱한 사건들, 특히 어떤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또 트라우마틱한 사건들과 관계되어 있는 감정과 도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그는 이 컴플렉스를 자, a knot in one's mind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있는 매듭? 매듭이니까 풀려 안 풀려? 안 풀려요. 왜 매듭이 풀려 안 풀리는 거지?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마음속의 매듭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들, 나는 부인하고 싶지만 나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요 그런 어떤 마음속의 어떤 응어리,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건요 잊지 마세요. 자, 봐. 그러니까 어때요? 행동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거야. 실제로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어려운 거야. 나는 아니라 생각하거든.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드러나 버리는 거야.
왜 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표출된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 정스의 주요한 컴플렉스는요. 봐봐. 아니마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머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봐봐. preconceived notion 밑줄 미리 생각된 개념. 일단 이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선입견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면 잊지 마. 그러니까 많은 선입견들에 의해서 관련된 거야. 선입견들이 만들어진 거야. 다 뭐에 대한? 바로 젠더, 성에 관련된. 실제로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거야. 누굴 향한? 여성을 향한. 왜요? 이 남자는 여성 소모자였던 거야. 그냥 으아! 막 으아! 막 여성을 보고 있어. 근데 평범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 유응의 이 컨클루전은 그러면요. 만약 그 남자가 인유데이트 밑줄 발표 하나 가득 차 있는 거야. 부정적인 여성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어떤 시절을 통해서요? childhood를 통해서요. 근데 봐봐. Regardless of his adult conception of women. 자, 관계없이야. 그의 성인이 됐었을 때 여성에 대한 것도 관계없다는 거야. 그럼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여성들에 대한 약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뭐 학대와 그런 어떤 뭐 부정적인 어떤 많은 경험이 있었어. 근데 내가 성인이 돼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의식, 무의식으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야. 즉 성인이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 포인트를 보면. 잊지 마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매너리즘스야. 자, 저거 버릇 자체. 어떤 버릇이야? 여성을 향한 그의 버릇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NO!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지. 혹은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집중, 집중, 집중. 자, 이러한 컴플렉스를 더 분석하기 위해서야. 이점이요. 이 사람은요. 잊지 마세요. 자, 단어와 관계된 테스트를 한 거야. 짠, 짜잔! 드디어 MBTI가 나왔습니다. 이점이요. 자, 랜덤한 단어들을 제공해줘요. 그 주제는요. 랜덤한 단어.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처음 것. 마음속에 나타난 이 처음 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요청하는 거야. 기본적으로요. 자, 그냥 편안하게 바로 얘기해. 바로 얘기해.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 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꽤 아주 깊은 아주 먼 여행을 떠났어. 너희 상상이 맞죠? 아주 먼 여행을 떠났어. 드디어 숙소를 도착했어. 이제 드디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피곤한 상태에서. 그 너희의 룸은 2층이야. 2층이야. 자, 엘리베이터 타고 갈래? 아니면 계단 올라갈래? 바로 얘기해. 바로 얘기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바로. 아, 그거 안 돼. 바로 처음에 나온 게 이렇게 돼. 어떻게 할래? 슬픈 애였군요. 그래요. 태 어떻게 할래? 엘리베이터. 오케이. 자, 뭐 계단을 올라가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든 딱 방에 들어가기 전에 휴지가 있는 거야. 휴지를 유진아 가져갈래? 두고 갈래? 아, 바로 얘기. 그래 알았어요. 자, 윤도야 가져갈래? 두고 갈래? 두고. 어떻게 할래? 가져갈래? 두고 갈래? 그래요. 오케이. 정답은 나중에 드릴게요. 알았어요. 오케이. 빨리 써줘야 되니까. 즉 이게 왜 나왔냐? 즉각적인 리스폰드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지. 바로 이게 요청받고 있는 거지. 자, 그러한 대답들을 모읍니다. 이 유응 자체가 드디어 이런 환자의 정신세계에 대한 맵을 만들어버려. 그랬더니 정말 뭐야,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컴플렉스에 대한 아웃라인을 만들어요. 이것이 의식적 행동을 자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수백 가지 경우의 수를 관찰한 후에 이 유형 자체가 드디어 분명한 환자의 퍼스널리티에게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컴플렉스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고 있는 바로 뭐가 된 거야? 환자의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스의 패턴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이런 생각의 방식과 이런 전형적인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말 그대로
archetype 바로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전형적인 표시야. 잊지 마세요. 글쎄, 엄마는 어떤 존재야? 엄마는 어떤 존재야?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그쵸? 봐봐. 그거 봐봐. 여기서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하냐? 이 원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요게 되겠지. 나는 어떠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건요. 아, 걔 행동이 이거였어? 이건 이거구나. 아, 걔 행동이 이거였어? 이건 이거겠지. 나는 어떤 원형. 말 그대로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들에 대한 어떤 원리 원칙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원형의 개념이야. 잊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원형이야. Their typical representations. 바로 이게 바로 원형이야. 그 원래 모습들. 아, 얘는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실제로요. 즉 우리의 말 그대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심리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요. 잊지 마세요. 자, 요거는 좀 어렵게 시험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흥미롭게도 이 MBTI가 이러한 원형들을 모으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얘가 간지러워. 어떻게 긁으면 돼? 근데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여기 뭐가 물건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천재인 거지. 뭐 이런 식의. 걔네들이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 이게 원형이야. 잊지 마세요. 그 원형들을 모아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아,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서 바로 인지에 대한 네 가지의 범주로서의 어떤 그 리스폰스를 아예 고정화시켜 버린 거죠. 잊지 마세요. 그 네 가지가 여기서 얘기한 뭐였었어요? 여기서 얘기한 바로 sensing, intuition, thinking, 그 다음에 feeling이었던 거죠. 잊지 마세요. 그렇게 situating, 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렇게 기질에 대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묘사를 활용했었고 결과 모든 리스폰드는요, 그 응답자들은요, 여기서 얘기한 이 어떤 퍼스널리티 유형의 그런 어떤 제한된 숫자 중에 하나로서 딱딱딱 맞춰 들어가는데 그런 포인트를 볼 수 있다고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스캡틱스야. 좀 비난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정확한 경우가 있지. 뭐 때문이라는 거야? 테스트 테이커스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말 그대로 for effect라는 이유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야. for effect의 별표 시험에 나온다. 얘는요 잊지 마세요. 실제로 tailor to them, 그들에게 약간 좀 뭐야, 맞춰져 있는 것처럼 나타나겠지. 이건 내 이야기야, 이건 내 이야기야,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좀 애매해. 심지어 뭐가 되면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지금이 12학년이 말 그대로 이제 중요한 시험이 전인데 당연히 힘들지. 병원 갔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점집 갔어. 요즘 문제 있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왔지. 행복한데 거길 왜 가? 그런 거였던 거야. 즉 뭐야, 너무 애매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커리어 카운셀러스라든가 엠플로이 트레이너, 리더십 코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런 점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마지막. 선생님, 네. 물티슈 좀 문제로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게요. 물티슈가 어딨지? 여기가. 받아요. 이해. 감사합니다. 나 그거 영상을 찍으면 애들이 그냥 영상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건 그냥 그러다 안 본다는 거야. 알았어요? 막 조회수 막 심지어 어떤 영상은 하나도 안 본 거야. 재수 없음? 조회수 없어. 알았어요? 왜 찡인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한테 내가 아빠 영상 찍어도 봐. 우리 애들도 안 봐. 좋아요. 이 렘브란트 벤 리슨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술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특히 뭐로 유명하냐면은 자,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어떤 그림들,
특히 성경의 장면들에서 대해서 되게 눈에 띄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 그 뭐야 선악과에 대한 그림 묘사하는데 뱀을 그리잖아. 그런 그리는데 그리고 여자를 이제 그리는데 여자예요? 와우, 그 남자 아니에요? 심하잖아요. 이런 와, 약간 쿠키랑 같이 생겼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로 유명한 거야. 기본적으로요. 자, 특히 그 사람은 특히 뭐예요? 아, 종교적이고 우화적인 주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기도 하지만 뭐예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래서 그의 시대에는 말 그대로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얘는요. 짠짜잔 캔버스에다 드디어 유화를 사용합니다. 유화를 사용해요. 그는 600개 작품 이상을 만들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은 역시 뭐가 되는 거야? 클래시컬 마스터피스야. 고전적 명작으로서 지금도 고전 명작으로도 남아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요. 드디어 애칭이 시작됩니다. 집중. 자, 그는 말 그대로 뭐가 된 거야? 애칭을 실험했었던 첫 번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실제로요. 첫 번째 아티스트였어요. 그 처음에 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었던 실제로요. 근데 봐봐. 화학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만드는 방법. 그렇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판화법이라고 얘기해요. 판화법이야. 잊지 마세요. 당연히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당시에요. 금 세공자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골드 스미스가 만든 거죠. 중세 시대. 근데 왜 했냐는 거야 이거를. 당연히 얘기야. 이 메탈 워크를 바로 뭐야? 데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이건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이 렘브란트에게 바로 뭐야? 야금술을 배워야 됐었던 거야. 철을 녹이고 구리를 어쩌고 이런 것들 만들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요. 자, 에절레지아 짠짜잔. 자, 고급화된 어떤 종이를 만드는 기술. 그쵸? 고급화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야. 잊지 마세요. 이걸 무슨 기술이라고 해요? 이걸 재질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고급화된 종이를 만드는 기술. 그거를 발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실용적인 화학적 지식도 요구된 거야. 다 뭘 위한 거야? 바로 그 말 그대로 애칭을 위한 아주 복잡한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first 우선 그 아티스트들은요. 자, 애칭을 만드는데 어떤 말 그대로 메탈이 필요한 거야. 금속이 필요한 거죠. 금속이야. 그 금속에다가 뭐야? 이미지를 새기는 거야. 뚫어, 긁어 만든 거지. 자, 그런데 봐봐.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커플 플레이트 뭐가 필요해요? 동판이 필요해. 동판. 구려만 판. 동판이야. 그 동판인데 뭘 발라? 여기다가 왁스 바르고 뭐 얘도 바르고 송진가루 바르고 막 바르는 거야. 그 얘들아, 잘 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송진가루 막 발랐어. 코팅이 돼서 안 됐어. 그래서 여기다 뭐야? 판 부분은 얘들아 그렇게 코팅된 부분이 벗겨질까 안 벗겨질까? 벗겨지죠. 그쵸? 그래서요 벗겨집니다. 잘 봐. 그래서 말 그대로 얘네들을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자 봐봐 이게 바로 effective exid야. 그 부식을 막아주려고 하냐. 부식을 잊지 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송진가루 바르고 막 무슨 왁스 바르고 하니까 이게 코팅이 되니까 부식이 안 돼. 근데 부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내가 파버린 거야. 팠으면 거기는 부식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이 아티스트가 드디어 코팅된 곳의 디자인으로서 파내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애칭의 그라운드. 뭐가 된 거야? 기본이었다. 그 다음 뭐야? 공기의
노출. 뭐 털어내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을까? 노출한 거야. 이제 노출한 거야. 자, 이제 upon completion 끝마칩니다. 자, 이제 끝마쳤어. 이런 일들이 끝마쳤어. 자, 끝마치면 어디에다가요? 끝마쳤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판을 어디에다가요? 질산염에다가 담궈버리는 거야. 담궈버리는 거야. 그럼 파인 부분들은 어때요? 부식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러면 더 깊어져, 얕아져? 깊어지겠죠. React with the exposed copper to form a pattern of a recessed line. 이 recessed line이 뭐가 되는 거야? 움푹 파인 선이 생겨버리는 거지. 잘 봐요. 자, 이제 끝났어. 나 뭐 해야 돼 이제? 그 동판을 갖다 어떻게 해요? 스크럽드 off야. 다 닦아내 안 닦아내? 다 닦아내. 아까 송진가루, 왁스, 막 아스팔트 묻은 다 닦아내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완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파여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메탈의 깨끗한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라고? 파여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 자, 일단 이것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artist는 잘 봐. 종이를 접어요. 되게 뭐였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resources야. 뭐가 있어요? 뭐 나무 껍질, straw, 그다음에 cornstalk, beaver pulp, 옥수수 수염, 진짜 그 펄프 그런 것들 접셔. 그다음 봐. 그 플레이트에다가 뭐 붙여? 잉크를 막 발라. 잉크는 무슨 색이야? 검은색 아니면 파란색이야? 실제로요. 잊지 마. 그 다음 뭐예요? 이 recessed line은요, 잉크가 많이 들어가, 조금 들어가?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얘기한 the smooth surface of the metal이야. 움푹 파인 지역이 아니야. 다른 지역보다 잉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플레이트를 갖다 종이로 얹어서 꽉 눌러. 그럼 그림 자체가 이 움푹 파인 지역은 잉크가 많으니까 더 어두워 보여, 더 밝아 보여?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 나머지 잉크에 있는 부분입니다. 얘는 두 가지 같은 개념이네. 그렇게 원본 원래 칼빙한 어떤 모습이 좌우 대칭으로 보여주겠지. 여러분, 자, 왼손 어디야? 왼손. 난 여기 오른손인데. 좌우 대칭 모습으로 보여줘. 이게 뭐였었어요? 애칭이다. 자, 이제 봐봐. 애칭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이제 뭐 나와야 돼? 딱 나온다. 자, 집중. 여기 나와 있는 이 렘브란트와 그의 어떤 동시대의 동료들은 곧 깨달았어. 아, 두 가지의 베너핏이 있구나. 실제로요. 이 애칭을 만들면서 두 가지의 이득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요. 잘 봐. 프린팅 메이킹 프로세스. 바로 뭐야? 드디어 뭐가 나왔어? 인테글리오가 나온 거야. 중요하다 지금부터. 알았어요? 자, 이 인테글리오는 뭐냐면은, 자, 잉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거든지 간에 표면에다가 찍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애칭과의 차이점 얘기해. 애칭과의 차이점. 애칭과의 차이점 뭐 얘기해봐. 왜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인테그를 봐봐. 모든 종류의 표면에다가 다 찍어낼 수 있어. 단 조건이 뭐야? 잉크가 흡수할 수 있는 곳이야. 잊지 마. 그럼 나무도 돼, 안 돼? 되겠죠? 네. 여기 있는 벽도 되겠죠? 네. 하긴 잉크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그럼 애칭은 뭐야? 어디에다 하는 거야? 종이에다 하는 거야. 그럼 더 넓은 개념 뭐야? 인테글리오 아닐까? 잊지 마. 얘는요,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작품 자체가, 자, 두 번째 이름 뭐예요? reproducible. 뭐 가능해요? 그렇죠. 카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performer. 첫 번째 뭐야? 잉크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야. 이것이 artist가 새로운 방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그들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막 노력해. 결국 짠짜잔 데코레이트 아트가 어떻게 된 거야? 관심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잉크만 들어가면 다 되니까 뭐가 된 거야?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직물이 있는데 어떤 직물이야? 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직물들 원하는 거야.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직물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결국 인테글리오 패브릭에 대한 그런 어떤 직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후자 뭐였었어? 후자는 뭐야? 카피되는 거. 카피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단호하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야. 첫 번째 거보다 더 중요했어. 이게 뭔데? 바로 주요한 proliferation.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나 선생님이? 네. proliferation이었던 거야. 기본적으로요. 유럽을 통한 전파였던 거야. 그 다음 세기에. 실제로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그 파해진 그 판 자체가 아티스트에게 어떤 도구냐? 다른 작품들을 또 카피해낼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만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reap more wealth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자, 개인과 공공의 아트 컬렉션의 성장에도 기여했었다는 거죠. 왜요? 더 많은 피시스를 만들므로써 개인과 어떤 공공의 아트 컬렉션의 기여 성장도 충분히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자, 인테글리오는 계속해서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는 거야. 인스파이어 주는 거야. 자, 19세기와 20세기 동안에.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자, 1800년대 고야라는 자, 스페인 왕국의 말 그대로 법정 화가였던 거야. 법원에 있는 화가들. 근데 걔가 이 애칭에 대한 다양한 애칭들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아쿠아 틴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잊지 마. 이 아쿠아 틴트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애칭과 또 뭐 나왔어? 애칭 말고 또 뭐 나왔어? 그애와 다른 개념인 거야. 다른 개념인 거야. 얘는 뭐냐? 봐봐. 커브드 움프 파인 조각 있어 없어? 있어 얘도. 얘도 있어. 그런데 부가적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라인들이 있었던 거야. 실제로요. 자, 여기는 봐봐. 송진가루를 뿌려서 여기 어떻게 해요? 산을 조금 저항할 수 있는 그 부식을 막아줄 수 있는 거야. 잊지 마세요. 자,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자, 내가 웅프 파인 그냥 파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온 지역도 있어. 거기다 송진가루를 겁나 많이 붙였어. 그 색깔은 밝게 나와 어둡게 나와? 밝게. 조금만 발랐어.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어둡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토널 이펙트야. 뭘 위한 거야? 밝고 어둡기, 명암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게 된 거지. 자, 그의 작품 자체가 드디어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눈에 띈 사람 누구예요? 피카소! 또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특히 피카소는 어떤 사람들이야? 진짜 뭐가 된 거야? 이 인테글리오를 갖다 습득해서 자, 우리가 아방가르트 예술운동인 큐비즘을 기여한 그런 어떤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잊지 마세요.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뺐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줌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만 들어야 돼. 바빠. 내일은 내가 수업이 끝나면은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줌을 열 거야. 그럼 줌을 열고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너희가 있으면 계속 있겠지만 애들 없다? 나도 그만 끄고 잘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갑니다. 살짝 약합니다. 문제 풀어. 목이 아프지? 목이 아파서. 밥줄 올려주세요. 네, 한번 올려드릴게요.